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제가 있는 이곳 스위스의 체르마트에서는 오후 4시 54분입니다. 저는 지금 유럽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이동입니다. 이동하는 민족이 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동하면은 다른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도 다르게 써야 합니다. 풍습도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본인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려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도 외국 사람 쓰는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 풍습도 알아야 합니다. 음식 먹을 때 예법도 또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강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이동을 많이 한 몽골, 투르크, 바이킹 이런 사람들이 지배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 속에 풍요로움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터키의 속담입니다. 세계에서 이동을 가장 적게 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지방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지방으로 가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동이 정지된 북한, 그리고 이동이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한국, 이 대비는 어디서 나오느냐? 정치에서 나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양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수출 입국을 국시로 삼아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북한은 자력갱생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 민족끼리 끼리끼리란 말을 잘 씁니다. 끼리끼리란 말이 좋은 것 같지만 끼리끼리 살다가는 사람이 왜소해져 버립니다. 가난해져 버립니다. 작아져 버립니다. 끼리끼리 살고. 그래서 이동하지 않는 북한은 이동 많이 하는 대한민국보다 국민 평균 신장이 10cm 이상 작아지고 평균 수명도 10년 이상 짧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 큰 시비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 시비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이 뭐냐? 험한 말이 나옵니다. 주사파 정권이다. 사회주의 정권이다. 종북화, 공산화. 그러더니 기독교계에서는 문재인 하야운동을 벌이겠다고 다짐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념입니다. 이념. 문재인 정권 당신의 이념은 뭐냐? 이 질문을 한다는 게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념이 자유민주주의니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부분에서 1등 가는 챔피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주사파 아니냐. 공산주의자 아니냐. 이런 지금 질문과 의혹이 공개적으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죠.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한마디도 안 나오는 말이 김일성 비판이 안 나옵니다. 김정일, 김정은 비판이 안 나옵니다. 세계가 다 비판하는데 세계의 적인데 어떻게 민족의 적인데 전쟁 범죄자인데 어떻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는 김정은 비판이 나오지 않느냐. 세계가 다 인정하는 이승만 박정희 노선의 대한민국 발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어떻게 고맙다는 이야기 한마디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다면 사상이 다른 사람이죠.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죠. 국가라는 것은 이념 공동체입니다. 가치관이 같아야 합니다. 즉 공적인 가치관이 같아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관이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치 제도에 대한 신념이 같아야 합니다. 역사관도 다르고 정치 제도에 대한 신념도 다른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과 이혼 수속을 지금 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과 문재인 사이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헌법이란 약속이 있습니다. 취임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어기면은 대한민국이 파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수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수속을 해서 헤어지면은 그것은 곱게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혼수속에 응하지 않겠다. 파혼당할 온갖 잘못은 다 저질러 놓고, 쉽게 말하면 불륜을 저질러 놓고 대한민국과 결혼한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의 적과 결혼했다. 이건 일종의 권력적 간통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이제는 불륜 정권이란 말도 나옵니다. 기생충 정권이란 말도 나옵니다. 요사이는 화석이란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화석.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조선일보 황대진 정치부 차장의 칼럼 제목이 과거의 화석만 놓고 싸우는 정치. 여기 도입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요즘 사석에서 국회의원 지겹다고 말한다. 얼마 전 만난 민주당 인사는 이해찬 대표를 보면은 화석을 보는 것 같다. 이 대표는 군사정권 시절 민주운동을 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다. 46세 교육부 장관, 52세 국무총리. 그런데 이 사람이 가끔 화석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인용을 해서 연설을 할 때 발칵하면서 국가원수 모독죄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국가원수 모독죄는 이해찬 씨가 운동권 시절이던 1980년대에 있었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해찬 씨는 머리에 1980년대의 지식으로 화석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화석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볼 때마다 화석 같은 느낌이 듭니다. 1980년대의 운동권적 시각으로 고정되어 버린 거, 굳어버린 거죠. 굳어버린 화석 같은 사람. 여러분, 화석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인상이 뜹니까? 생명력을 잃은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 꿈틀거려야 합니다. 화석은 굳어 있습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달라져야 합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유연해야 합니다. 화석은 굳어 있고 죽어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 공룡 화석은 한 1억 년 전에 중생대 시절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럼 모습은 그대로인데 생명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하는 발언,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거의 다 1980년대에 통조림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왜 화석이 되죠? 생물이 죽어버리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왜 화석이 되느냐? 죽은 시친 위에 흙이 덮입니다. 퇴적이 됩니다. 그리고 햇볕과 산소로부터 차단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화석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뼈가 있어야 화석이 됩니다. 뼈. 살만 있으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뼈가 있다는 건 뭐냐? 단단한 게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단단하다는 것은 이념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념 있는 화석의 조건은 딱 이렇습니다. 뼈 있는 생물체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밀폐되고 거기에 압력이 가해지고 하면 굳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화석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념적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외부와 단절된 속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과 전련해가지고 오래 있으면 사람이 화석이 되어버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마다 이해찬 씨도 마찬가지지만 1980년대의 의식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만 벌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일파, 빨갱이, 마녀사냥 뭐 이런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마치 친일파가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고 발전시키고 그 사람들이 반공주의자가 되고 산업화사 이렇게 되고 한국의 주류세 이렇게 되었다. 즉 보수는 친일파, 군부독재, 반공 이걸 한 묶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전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이승만이 친일파입니까? 이승만은 가장 위대한 반일 독립투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친일파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발전시켰다. 이걸 어제 80년대에 어떤 운동권 서적 한번 읽어본 그 지식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운동을 보면은 일본을 적으로 보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친구로 보는 게 확실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지식입니까? 일본은 우리와 똑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에, 핵미사일 도발에 노출되어 있는 한미일 동맹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우방국인데 일본을 적으로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북한 농당 정권을 친구로 생각하는 이게 바로 1980년대에 굳어져 버린 이념, 그 이념이 극좌 운동권 이념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 극좌 운동권 이념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계급투쟁론이다. 계급투쟁론이라는 아주 뼈대가 있는 딱딱한 지식이 그 뒤에 풍화되지도 않고 공기와 산소와 햇볕을 받지 않고 그냥 굳어버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이상한 사람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마다 최근에는 연설을 하는 걸 듣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느닷없이 5.18 광주 사태 39주년 행사장에 가서 따뜻한 말을 하지도 않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독재자의 후예다. 독재의 후예? 독재자의 후예?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호국 영령 앞에 가서 공산주의자, 전쟁 범죄자를 선생이라고 하고 입만 벌리면은 가슴을 후벼 파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린 사람이 이 운동권으로 치면은 운동권 군번으로 치면은 아마 대장급쯤 되는 장기표 씨였습니다. 물론 장기표 씨는 극좌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간직해 오면서 선비 같은 지조를 지킨 사람입니다. 징역 9년을 살고 나와서도 민주화 운동 보상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 민주화 운동 보상을 받았으면 아마 재심까지 했더라면 수십억 원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느냐 해서 거부한 분이 문재인 씨를 뭐라고 평했느냐. 운동권의 아바타라고 그랬습니다. 아바타. 그리고 운동권 콤플렉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도 제대로 해본 경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 하다가 감옥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콤플렉스를 가진다. 열등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한 화석이라는 이야기와 조금 비슷하기도 한데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식자들 모임에 가면은 장기표 씨의 문재인 비판이 참 화제입니다. 우리 지식인 사회에서 이 정도의 화두를 던지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아직도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게 만듭니다. 근데 이 화석화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대한민국으로부터 파혼당할 것이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혼당할 것이냐? 아니면은 달라질 것이냐? 그런데 화석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화석이 달라진다는 것은 화석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다는 건데 참 어렵죠. 더구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아부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을 것입니다. 어느 대통령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조선일보 같은 유튜브를 아예 보지 않고 이런 잘합니다 하는 쪽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은 다
인간이니까 오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문재인의 시간과 대한민국 시간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임기가 없는 나라입니다. 문재인 씨는 임기가 모래시계처럼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년, 한 10개월 정도 남았죠. 빨리 갑니다, 시간 빨리 가요. 2년 10개월 섬광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 뒤에 문재인, 권력을 내려놓은 다음에 문재인 어떻게 될 거냐. 정광훈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를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전제를 했더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자유민주주의자다, 나는 반공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청와대 대통령 자리에 있다는 게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이런 부조화가 대한민국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국민들은, 문재인과 같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은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느냐. 문재인만 잘못했고 우리 국민은 전부 다 면접으로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문재인 국민들이 한국에 40% 5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런 상황을 허용한 한국의 이른바 자유진영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는지 한번 성찰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제 결정적 국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은 생존이 어렵게 되는 이런 시국에서 자중자애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자유를 위해 투쟁할 때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